반갑습니다.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명제는 뭐냐? 이 명제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요렇게 얘기하면 자, 이 사실은 반드시 참이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뭐라 부를 수 있다? 명제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2분의 1은 자연수이다. 자, 이건 틀렸어요. 그죠?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건 명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것도 2분의 1은 자연수이다란 문장도요, 명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명제들은 참인 명제냐 거짓인 명제냐의 구분인 거지, 틀렸다고 해서 명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유의점이에요. 그래서 명제는 크게 무슨 명제와 무슨 명제로 나눠질 수 있냐면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인 명제,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 자, 주의해야 될 거는 거짓이라고 해서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런 건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2x는 8이다 라는 표현은요, 이 x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명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도 같이 좀 살펴볼 거냐면 이 명제를 부정하는 것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명제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정한다의 정확한 영어에 상등하는 이 표현은요, 바로 뭐냐면 not이에요. not.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 명제, 우리 P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이니까 P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물결 표시하고 이렇게 P를 붙여서 영어로 읽을 때 이제 요 물결이 not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not P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명제 P의 부정이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런 표현은 선생님이 not P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정에 있는 not P의 명제와 원래의 명제 P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 명제, 원래 명제 P와 부정 명제의 not P는요, 무조건 그 결과가 반대가 됩니다. 자, 여기 앞에 예를 들었던 걸로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이 명제에 부정을 취하면 서울은 한국의 수도가 아니다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원래 결과가 참이었던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분의 1은 자연수이다. 자, 이거 거짓 명제였어요. 그런데 이 거짓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주면 2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다. 맞죠? 그쵸? 이렇게 이 항상 부정 관계는 결과도 반대적으로 나온다라는 관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을 또 부정하는 겁니다. 즉, not P라고 하는 부정 명제를 요렇게 또 부정에 취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서울은 한국의 수도가 아닌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도 부정의 부정은 뭐 긍정이라고 얘기했듯이 당연히 얘네들은 그냥 명제 P하고 같게 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그냥 원래의 명제가 나온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알아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명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명제가 아닌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선생님 아까 앞에 좀 포석을 깔아놨어요. 바로 이겁니다. 2x는 8. 자, 명제가 아닌 거, 그죠? 그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바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2x는 8처럼요.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변수 값에 따라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요런 것을 우리가 얘네들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뭐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모든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은요 전부 다 조건입니다. 실제로 자 요런 식이 주어졌을 때 x값에 따라서 내가 뭐가 되는지에 따라 얘네들은 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제와 조건에 대한 구분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건데 그 조건이 만족이 되어지는 단체, 즉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진리집합이란 무엇이냐? 자, 전체 집합. 자,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이 전체 집합 안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호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 보통 명제는 조건은요, 앞서서 선생님이 소문자 알파벳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x를 사용하는 p로 이렇게 대체가 돼 있다면 보통의 진리집합은 그와 맞는 대문자 알파벳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p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들은 어떤 걸 원소로 갖느냐?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조건 p를 즉 px를 만족하는 요러한 px가 참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px가 참이 되는 그러한 원소들을 집합으로 갖는다 라고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뭐 문제가 좀 문제랍니다. 표현이 어렵게 쓰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 굉장히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만약에 1, 2, 3, 4, 5, 6 요렇게 자연수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자, P라는 조건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겠다고요? 요렇게 진리집합으로 기호를 쓰고 너희들 원소는 누굽니까? 당연히 3, 4가 되겠죠. 그쵸? 요게 바로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다. 뭐 요런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럼 이러한 진리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도 살펴봐야 될 겁니까? 부정도 살펴봐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을 취해 보겠습니다. 자, 번호는 5번인가요? 그죠? 자, 그럼 조건에 대해서 부정을 취하면 당연히 not P라고 우리가 기호를 썼어요. 그럼 이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누가 될 거냐? 요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바로 P의 여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 P집합은 원래의 명제 P를 만족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 P가 아닌 것들이라는 건 당연히 명제 P를 부정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명제 P를 부정하는 것들의 진리집합은 보시다시피 누가 될 겁니까? P를 제외한 나머지 P의 여집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요렇게 우리가 당연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도 성립이 되겠느냐? 얘네들 not P의 not, 즉 부정에 또 부정을 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여집합의 여집합을 취한 것과 또 동일시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너희가
진리집합 P하고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에 대하여 부정이 취했을 때 그 부정을 만족하는 집합은 원래 명제의 여집합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이 존재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조건 P하고 Q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런 두 개의 조건으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는 P 그리고 Q, 즉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 또는 Q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조건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조건에 대한 얘네들 진리집합은 누구냐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이 조건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얘기를 해보려면 당연히 너희들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부터 따로 불러와야 되겠죠. 자, P에 대한 진리집합 대문자 P, 요 소문자 Q에 대한 조건의 진리집합 대문자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너희들을 동시에 그리고잖아요. 동시에 만족하는 건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에서 누구에 대한 정의였습니까? 그쵸. 교집합에 대한 정의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는 교집합. 자, 또는은 뭐였습니까?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그래서 얘네들은 요렇게 우리가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얘기할 수 있다. 요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것도 살펴볼 거냐? 당연히 부정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죠. 그죠? 자, 이 P 그리고 Q 요거에 대하여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P 또는 Q라는 조건에 대해서 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요, 우리가 일단은 집합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건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각각 먼저 써볼게요. 분명히 이 P 그리고 Q는 당연히 이 교집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교집합에 대해서 부정을 취했다라는 건 바로 뭐였습니까? 그쵸, 여집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너희들은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요렇게 우리가 집합을 다르게 다시 표현할 수 있고요. 요 진리집합에 대한 조건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뭡니까? P의 여집합. 조건을 우리는 납P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납P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당연히 낫Q가 될 겁니다. 근데 합집합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연산했다는 건 국어적으로 뭐예요? 그쵸? 또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명제 혹은 조건 P 그리고 Q 요거에 대한 부정은요, 낫P 또는 낫Q다 라고 요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이 진리집합을 부정, 즉 여집합을 취해보죠. 그럼 또는이니까 합에 대한 여집합이 될 거고요. 그럼 너도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처리하면 P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Q의 여집합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P의 여집합이라는 건 낫P 조건을 얘기하고 Q의 여집합이라는 건 낫Q 그리고 교집합은 그리고가 되겠네요. 해서 P 또는 Q라는 조건에 대하여 부정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낫P 그리고 낫Q이다 하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치 꼭 드모르간의 법칙이 요렇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거를 요렇게 딱 보시면요. 이거를 여집합, 즉 집합하고 연결시켜서요.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그 과정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얘네들 not 자 그리고는 뭐로 바뀐다? 또는으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뭐가 된다? not q가 된다 라고 요렇게 그냥 암기 아닌 암기를 해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뭐 간단한 예시 정도로 마무리하죠. 자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x는 2고 y는 3이다. 뭐 요러한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러한 조건을 부정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 말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자 당연히 각각을 부정하고 요 표현이 반대로 바뀌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x는 2가 아니고 또는 y는 3이 아니다 하고 요렇게 바뀌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뭐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요러한 두 개의 조건에 대하여 또는 하나라도 만족하는 조건이라는 거에 대하여 부정을 취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각각 마찬가지로 또 부정을 취해주고 또는 그리고로만 표현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할 건 이런 부등식에 대한 부정을 생각하실 때는 반드시 반대의 케이스, 즉 x는 3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를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x는 3보다 크다. 요렇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x는 3보다 크다의 부정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얘네들 등호가 있다가 사라지고 요렇게 바뀐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저 이렇게 우리가 완성을 좀 시켜보면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고 요거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x는 5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들은 그리고로 우리가 합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똑같은 말을 요렇게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얘네들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조건을 우리가 부정할 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명제와 조건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